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건강이죠. 그래서 평소 건강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체중 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특히 노년기는 활동량이 감소하고 당뇨나 관절염 등의 질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더 중요하고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노년기 체중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건강상담소에 문을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기에 체중 관리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일단 노년기에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원기가 나이가 높아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결국 원기가 약해지는데 체중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몸에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기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또 자꾸 복부 비만이 되면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경우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체중을 유지해주는 관절이나 뼈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이라든지 뼈에 골절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노년기 비만은요, 심혈관 질환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데요. 그런데 여성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골밀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뼈 자체가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고, 또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관절이나 척추 쪽에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분들의 경우에 폐경이 되었을 때는 꼭 뼈에 대한 검진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체중과 뼈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생활 속 관리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식사 관리,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식사를 하게 되실 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떨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뼈의 밀도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콩이나 견과류,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자주 섭취해 주시고, 고지방이나 너무 당분을 좀 줄여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운동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특히 근육량이 적정 체중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내가 음식을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땀이 좀 날 정도로 운동을 조금 더 늘리시면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 또 나이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항상 이 식이요법과 운동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식사를 줄이기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체중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혈관이 막히는 혈관 속 시한폭탄, 혈전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혈전이라는 말은 종종 들어본 단어인데요. 혈전의 위험성은 알면서도 간과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혈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피떡이라고 하고요. 혈액 자체가 응고되어서 뭉치게 되는 경우를 혈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혈전 증상들 자체가 이제 관상동맥이라든지 뇌혈관을 막음으로 인해서 아주 크나큰 질병을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전에 대한 관리와 진단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혈전이 생기면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혈전이 생기게 되는 예, 걸까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혈류의 흐름이 늦어지게 됩니다. 혈류의 흐름이 늦어지게 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피떡, 예, 혈전이 생기기가 쉽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응고가 잘 뭉치게 됩니다. 예, 혈액이라는 것은 뭉치면 안 되고 흩어지면서 순환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고가 알게 모르게 과하게 되는 경우. 예, 세 번째는 이제 혈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차가워진다는 것은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관이 수축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혈전이 조그만한 게 있어도 막히기가 쉽고, 예,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차가워진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시리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손끝, 발끝이 시리다. 예, 뒷목으로 냉기가 들어온다. 이 몸이 차가워지는 원인을 한방에서는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혈관을 막는 혈전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혈전의 증상이나 의심 신호가 있을까요? 예, 사실 이 혈전이 증상이 혈관을 막았을 때는 아주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게 미세하게 있을 때는 증상이 거의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동맥의 혈전,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심장에서 피를, 예, 동맥을 통해서 손끝, 발끝, 예, 머리로 보내야 되는데, 예, 혈전이 된다, 혈액의 흐름이 좀 나빠진다, 이런 경우에는 예,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손발이 시린다든지, 예, 저린다든지, 예,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정맥의 혈전이 이제 생길 수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 내 몸에 이제 세포에서 쓰고, 예, 그 다음에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혈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렬되고 뭉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맥류 이렇게 뭉치고 우렬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아리 쪽에 보면 파랗게 정맥류 증상이 조금 나타난다. 또 하나는 어디 나도 모르는데 자꾸 부딪히면서 멍이 잘 든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꼭 혈전에 대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손발의 저림이나 멍 증상 등 혈전증이 발생한 장기의 위치와 또 발생한 혈관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혈전증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크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는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동맥이고, 예, 그 다음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남은 피는 다시 정맥을 통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에 혈전이 생긴 경우를 동맥혈전증, 예, 그 다음에 정맥에 혈전이 생긴 경우를 정맥혈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동맥혈전증은 뭐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급성 말초 이제 동맥 폐쇄증으로 증상이 아주 급격하고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예,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정맥 혈전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다리가 통통이 붓는다. 예, 그 다음에 다리에 이제 통증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붓기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 예,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정맥 혈전증의
기본 증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동맥혈전증은 바로 응급실 상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맥이 혈전증은 응급실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또 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특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0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심장의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맥의 흐름 자체가 약해지고 또 하나 동맥의 흐름이 약해지면 근육이나 세포가 영양 공급을 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맥의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0이 넘었을 때는 다리가 붓거나 손이 갑자기 시리거나 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혈전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한방에서는 혈전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혈전증을 치료한 다음에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경동맥을 체크해서 동맥이 좀 좁아져 있다 이러면서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 어혈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혈이 있는 맥은 피부가 건조하면서 삽하고 또 맥관을 보았을 때 맥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손을 촉지를 했을 때 걸리는 느낌이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 뒤꿈치가 조금 갈라지는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게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손과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밖에 추운데 나가면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혈전 자체가 조금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을 막을 정도는 급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손과 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한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맥관을 짚었을 때 50번 맥동이 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안 쉬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이라도 쉬는 동안에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심방세동이나 심장에 직접적인 질병은 없지만 심장의 에너지가 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또 나이가 60, 70, 80으로 갈수록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관계없이 70이 왔다, 60이 왔다 그러면 심장 보하는 침이나 약을 기본적으로 추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근육량을 길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젊은 선수들, 젊은 사람처럼 운동선수들처럼 막 근육을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악력이 예를 들면 한 20이었다 그러면 21, 22라도 조금 올라가게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력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화력이 좋다는 것은 이제 심장 쪽에서 위장관 쪽으로 피가 제대로 가는 거고 또 우리 몸의 내장은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내가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뇌에서 위장관을 통해서 호르몬 분비를 명령을 잘 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때가 됐는데 배가 잘 고프지 않다. 이런 경우에 결국 뇌의 신경의 전달, 명령의 기능에 좀 약하기 때문에 혈전의 기능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대소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든 호흡을 하든 우리 몸에 찌꺼기는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 찌꺼기는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놓인 치병에 보면 나이가 들어갔는데 약을 먹었는데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은 개선이 되는데 소변이 뭔가 덜 시원해졌다. 예, 이런 경우에는
증상은 개선이 되었지만 몸이 더 나빠진 거기 때문에요. 소변이 시원치 않다, 대변이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주치의나 전문 한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담을 하고 또 침을 맞을 때도 이에 대한 치료를 부탁을 해서 같이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심장을 보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혈전증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혈전증과 혈관 건강을 위해서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되는 한방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피부에 자주 멍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인과 홍화, 그래서 도인을 4g, 홍화를 1g, 그래서 4대 1의 비율로 해서 차처럼 복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평상시 손과 발이 좀 자주 차다, 시리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자육과 대추를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피부에 멍이 잘 드는 경우에는 도인과 홍화를, 손발이 찬 경우에는 연자육과 대추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일단 그 동맥혈전증하고 정맥혈전증하고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처음 정맥혈전증은 정맥류가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걷는 운동을 조금 적절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리하시면 정맥류가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아팠어도 수술을 했어도 걷는 운동은 바로 조금씩 10걸음이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동맥혈전증은 대부분 이제 생활 습관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과식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나 달고 짜고 과식을 하는 이런 음식의 양을 적절히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혈전증 원인과 증상을 파악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은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먼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6세예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는요? 1m 58이고요. 네. 몸무게는 60kg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유, 너무 반가워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가요, 예, 이렇게 잠 자다가 도중에, 어째서 그런 걸 몰라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조금 일어나요. 그러면 숨이 예, 좀 이렇게 침을 생겨갖고, 어머나, 살았구나. 이렇게 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 걸 모르는데 가끔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네. 지금 평상시 그 건강검진은 잘 받고 계십니까? 네, 나라에서 하는 예, 거 예. 받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뭐 복용하시는 약 있습니까? 네, 고혈압, 고지혈증, 또 뭐 만성 정맥 주전 안화제 그렇게 먹고 있어요. 오메가3약 아, 만성.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 이제 약을 먹고 있으니까 조절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고혈압 조절은 네. 가끔 제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을 이제 자주 한 거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하면은 저녁에도 혈압이 막 굉장히 오르고 네. 올라요, 이렇게. 예. 그런 증상은 또 나오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 때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좀 조절은 되고 그래요. 네. 아, 지금 현재도 뭐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끔 네. 한 달에 한 5-6번씩 해요. 네. 놀다 해도 그러더라고요.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안 받아봤어요. 아, 그러면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저 오후에 마시면은 안 자요. 네. 못 자요. 예, 알았습니다. 예, 두 번째는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은 안 마셔요. 그러니까 못 마셔요. 예, 그거 물어보려고. 못 마시는 거죠. 마시면 어떻게 증상이 한 모금 하면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충혈된다든지 이런 증상 경험해 본 적 있나요? 한번 예. 언제 마시니까 좀 오래전 얘기인데 내가 대체적으로 술은 아예 입은 안 된 편인데요. 네네. 언제 뭐 모임이 있어서 한번 먹을 때는 아주 이렇게 굉장히 막 폭주 그런 건 안 해봤어요. 근데 네. 지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요즘은 좀 덜 돼요. 제가 변실금도 좀 겹쳤어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 변실금요? 네, 요즘에 좀 변실금을 그거를 이제 그거 가서 검사를 했는데 관략근이 약하다고 그 항문 조이는 운동을 지금 하루에 100번씩 하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소화가 덜 돼서 네. 3주 약을 2주 먹었어요. 근데 예. 요즘 소화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예. 식사는 하루에 3번 하시나요? 네, 3번 해요. 예. 식사하실 때마다 배 고프세요? 제가 밥을 배는 안 고픈데 먹고요. 네. 조금 뭐 하면 배고픈 거를 피로를 많이 느껴서 뭐든지 막 먹어야지 좀 몸이 예. 에너지가 생기더라고. 그거 많이 좀 느껴요. 예. 지금 이 변실금은 언제부터 느끼셨습니까? 그거는 한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가끔 한 번씩 나오면 한 3-4일 그러고 네. 또 지나갔다가 또 오고 그래서 검사를 한번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관략근이 좀 네.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변은 괜찮으세요? 네, 소변 괜찮아요. 지금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게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래도 몇 년은 안 되고요. 네. 한 6개월? 네. 그 정도. 네. 예.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신 거예요? 저는 체중은 한시 그대로예요. 그대로시고요? 59에서 60, 그거 둘 중에 왔다 갔다 맞아요. 예. 그대로예요. 대변은 항상 보시고 나면 시원하십니까? 괜찮아요. 네. 지금 항문에가 좀 머무러 있는 거는 좀 머무러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면 머물러 있는 느낌도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시원할 때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중요한 게 지금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 심장 자체하고 또 몸 자체가 차가워지면서 순환이 적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을 때 특별히 이상은 없고 지금 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 관리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심장을 보하고 이제 손다리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변실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괄약근 힘 자체가 약해졌다는 것은 여기만 약해진 게 아니라 다른 쪽에 근육에 수축되는 힘도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자체에서 이제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이제 죽으로 만들면서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런 운동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백출. 예, 백출 8g. 네. 네, 그 다음에 지실 2g. 네. 네, 그 다음에 진피 4g. 네. 예, 그 다음에 황기 4g.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세요. 예, 그 다음에 그 식사를 하실 때 그 배가 좀 덜 고플 때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때는 식사 양을 한 2숟갈이라도 좀 적게 드세요. 네. 예,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기운이 떨어지고 아마 식사를 하면 좀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배가 고플 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위장관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지금 괄약근, 항문 괄약근의 힘이 떨어졌는데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면 괄약근의 힘이 더 약해져요. 예,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식사 양을 조금만 줄이면서 그 식사하시면서 한방차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거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숨이 딱 네. 멈출 것 같은 거는 무슨 검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조심해야 아,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자다가 숨이 멈추는 것은 일단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 우리 폐에 대한 검진도 받잖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폐 쪽에 문제가 있으려면 낮에 이제 숨 쉬는 게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잠잘 때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쪽은 그 호흡기내과나 이비인후과 쪽에서 수면 무호흡에 대한 거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66세 어머니의 건강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백출과 지실, 진피, 환기를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약재들인가요?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연세에 드시는 분들 중에 자꾸 그 음식을 먹으면 뭔가 기운이 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식사를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식사라는 것은 배가 고플 때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고 물론 이제 너무 저혈당이나 너무 저체중인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식사량이 필요하죠. 예,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은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어떤 생활을 했는데도 식사가 더 맛있고 식사가 더 잘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날은 식사가 적게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하다가 보면 그 일률적으로 딱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딱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몸에 별 이상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소화불량 증상이 있고, 예, 변실금이 있고, 예, 괄약근의 힘이 떨어지고, 지금 뭔가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식사를 하루에 3끼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기본적인 체중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안 움직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3끼가 필요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배가 고픈지 고프지 않은지를 잘 챙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뇌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 시간에 음식을 주면 뇌에서 습관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음식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했을 때 몸에 어떤 질병이나 불편한 증상들이 안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식사를 아까 하루에 3끼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기운이 나기 위해서 이제 먹으니까 식사량을 기본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한두 숟갈이라도 적게 먹어야 위장에 힘이, 무리가 안 가고 근육에 운동, 수축에 힘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백출하고 예, 지실이 비위를 보하면서 소화작용을 돕게 되고 이제 환기는 전체적으로 원기를 돋구어 주면서 괄약근에 힘을 생기고 또 주무시다가 한 번씩 숨이 딸깍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기의 흐름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게 환기가 되고 심장에 이제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에 이제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이제 약으로 한방차를 불러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픈 곳이 있거나 체질에 맞는 한방차가 궁금하다면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더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은 기력 회복 음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보양식이죠. 추어탕의 주재료 미꾸라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동의보감에도 미꾸라지가 소개가 되어 있을까요? 예, 봤습니다. 이제 미꾸라지로 되어 있지는 않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추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꾸라지는 성질은 따뜻하고 또 맛은 달면서 독은 없어서 누구나 먹어도 좋은 음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초인 예, 수화기, 비와 위장 또는 췌장 기능을 보호해주고 또 우리가 만성 설사라든지 과식을 했을 때 이 설사하는 기능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또 기력이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게 바로 이 추어탕인데요. 추어탕, 이 미꾸라지의 어떤 성분 때문에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단백질 또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들이 이 지친 몸을 회복하고 또 피로를 풀어주고 예,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잘 나기 위해서 가을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추어탕을 먹게 되는데 예, 요즘은 기력이 좀 떨어지거나 뭔가 피곤할 때 아무 때나 자주 이제 추어탕을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미꾸라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네요. 또 미꾸라지에는 우유보다 많은 칼슘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꾸라지는 우유에 비해서 약 7배나 가까이 되는
풍부한 칼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칼슘의 체내 흡수를 촉진시키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요. 뼈 건강을 비롯해서 이제 골다공증,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 또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되면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칼슘을 먹으면서 또 흡수도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 건강과 또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미꾸라지라고 하니까요. 온 가족이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또 혈관 건강에도 이로운 게 미꾸라지라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유해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또 혈관에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위에 이제 칼륨 성분도 또 풍부해서 혈관 속에 이제 염분, 나트륨을 배출해 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붓기도 예방하고 고혈압도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네,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정말 여러모로 이로운 미꾸라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미꾸라지는 소음인 체질에 특히나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미꾸라지는 성질이 좀 따뜻하다고 했죠. 그래서 평소에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하거나 또는 소음인 체질,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약하신 분들, 수술 후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 또 열로 인해서 얼굴이라든지 가슴 쪽에 여드름이라든지 얼굴 두피 쪽에 이제 뾰루지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꼭 어쩌다 한번 먹는 건 괜찮은데 뭐 자주 섭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열이 많은 양체질은 미꾸라지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꾸라지를 조금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꾸라지는 뼈까지 갈아서 그냥 전부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취향에 맞게 뭐 튀김으로 드셔도 되고 탕으로 드셔도 되니까 자신의 이제 취향에 맞추어서 섭취를 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뼈가 약해진다든지 이제 여성분들이 폐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뼈째 갈아서 통째로 섭취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미꾸라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꾸라지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02-823-2000번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먼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9년생이요. 1969년생이요. 네, 69년생이시고요.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몸무게는 지금 안 재봤는데요. 네, 전에는 한 60kg 나간 것 같아요.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75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신경을 다쳐가지고요. 저 사지마비에서 팔은 풀렸습니다. 근데 발은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뭐가 좋은지 가르쳐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신경을 다치셨다고요? 네네. 예, 사지마비에서 팔은 풀렸습니다. 예, 사지마비에서 이게 언제 그러신 거예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이요? 지금 그러면 현재는 다른 데는 다 풀리고 발만 남아 있습니까? 예, 다른 애도 지금 팔도 한 30% 풀렸어요. 전화 받을 정도는 됩니다. 근데 발은 아주 미세하게 개미 한 발자국 그렇게 옵니다. 신호가. 그 양쪽 발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예, 걷지를 못합니다. 제가 쓰지를 못해요. 아, 걷지를 못하고 서지 못하신다고요? 네네. 예. 아, 그러면 그게 이제 1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 이렇게 손도 마비가 왔었고 발도 전신이 손발이 다 그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때 병명이 뭐였습니까?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저기 목 뒤에 신경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목 뒤에 신경이요? 네네. 네네. 이제 경추신경인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뭐 어떻게 다치신 겁니까? 네, 넘어졌습니다. 아, 넘어진 뒤로 이제 지금 현재 그러면 손은 다 잘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50%밖에 안 움직여요. 제가 봤을 때요. 예.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약도 뭐 복용하는 거 없고요? 네, 없습니다. 예. 지금 소화는 잘 되세요?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소화는 됩니다. 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매일 안 봐요. 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아,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시원하세요? 예, 시원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제가 신경나서 싸지를 못하고요. 네. 예, 비닐로 자동으로 나오게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네. 소변도 지금, 그러니까 소변의 요인은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 소변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예, 물집으로 나오는 거 느껴집니다. 느껴지시고요. 감각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시력은 눈은 괜찮으세요? 네, 눈은 잘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맡으시고요. 네,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있으면 그 저린 느낌 혹시 드세요? 저런 느낌 모르겠습니다. 마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강직이 옵니다. 강직이 예. 시대 때도 없이 와요. 막 지금도 오고 있어요. 막 움직여요. 지금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마음대로요? 예. 네. 지금,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사회봉사장 분이 예. 나중에 와요. 오후에 와요. 오후에 오세요? 예. 그러시면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 혹시 가서 치료 한 번씩 받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세요.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좀 침 치료를 좀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한번 알아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제 방문 진료가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가능한 지역인가 한번 전화를 드리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쪽은 경추신경이 지금 완전히 지금 선생님께서 뭐 몇 프로가
몇 프로가 이렇게 손상이 되었다고 말씀했었나요? 아니, 몇 프로는 모르더라고요. 네. 지금 평상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몸무게가 60kg 정도 나가시는데 이 체중은 한 1, 2년 전이나 체중은 비슷하세요? 아니요, 지금 다리가 할아버지처럼 뺏어 말라가고 있어요. 아, 다리가 완전히 말라 있고 체중은 네,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말라. 그러면 지금 10년 전보다 그 네, 다리 쪽은 한 몇 프로나 마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손은 어떠세요? 손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마비가 풀리는 거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은 그러면 말라가는 건 없고요. 예, 손은 말라간 거 없어요. 예, 처음에 걸어다닐 때보다는 조금 말랐는데 말라가는 건 없습니다. 예, 이때 일단 도움이 되는 한방차 혹시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추가 일단 손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손은 조금 돌아오는 느낌이 있고 이제 다리는 잘 못 움직이고 이제 말라간다는 것은 이제 그쪽으로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운동신경에 의해서 감각신경에 의해서 이쪽에 영양 공급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잘 만들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경을 총칭해서 조절하는 것은 뇌입니다. 그래서 뇌의 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는 천마, 그래서 천마 2g, 그 다음에 우슬 4g, 그 다음에 대추 2개, 중간 정도 크기 2개, 감초 2g,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물을 2000cc 넣으시고 100cc 나오게 달이셔서 하루에 그 오전 중에 아무 때나 한번 드시고 오후에 한 4시 이쯤 해서 한 번 더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슬과 천마, 대추, 감초로 한방차로 이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올해 68세인데요.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예전처럼 많이 걷지를 못하고 조금 걷다가 쉬고 다리도 많이 저리고 허리를 펴면 아파서 점점 구부리고 걷게 된다고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초기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이 오기 마련이죠. 박사님, 협착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첫 번째 이제 노화가 되면서 척추관에 이제 신경이 이제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오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체중입니다. 과체중이라는 것은 결국 척추에 무리가 가고 이로 인해서 이제 협착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키가 많이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키가 작아진다는 것은 척추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키가 작아진다는 것은 우리 인체가 살면서 중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협착증이 오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력이 떨어지면서 협착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자세가 좀 꾸부정한 자세가 되고 척추의 공간이나 관절의 공간들이 수축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이 협착이 오기 때문에 이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NS 상담을 올려주신 분에게 추천해 주실 협착증에 도움이 될 한방차와 또 한방지압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어머님께서 만약에 좀 과체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창출과 향부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해서 공복 시에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체중은 그냥 과체중은 아니고 손발이 좀 차갑다 이런 경우에는 백출과 이제 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압법은 만약에 손발이 차갑다 이런 경우에는 합곡과 태충을 지압을 해 주시는데요. 합곡과 태충은 사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 합곡은 엄지손과 두 번째 속 뼈에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오목한 부분이 합곡이 되고, 그 다음에 엄지발과 두 번째 발가락에서 따라오면서 만나는 뼈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올 때는 대체적으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가 나누어져 오기 때문에요. 만약에 왼쪽에 온다 그러면 건강한 쪽에 합곡과 태충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과체중인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중환과 대도를 지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환은 명치와 배꼽 사이에 이제 가운데 부분인데 이 중환은 세게 누르시지 마시고 그냥 약간 묵직할 정도로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로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한 50번 정도 이렇게 비벼주시면 되고 대도는 엄지 발톱에서 조금 나가다 보면 볼록 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 나온 뼈 다음이 대도가 되니까 그 오목한 부분에 자신의 이제 엄지손이나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뻐근할 정도로 해서 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항상 건강한 쪽에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과체중인 경우에는 창출과 향부자를, 손발이 차가운 경우에는 백출과 계피를 이용한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협착증 관리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이죠? 네,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오늘 혈전증인데요. 지금 현재 혈전증을 앓고 있거나 또 전에 혈전증을 앓았던 환자분들은 생활 습관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혈전이 와서 심장이나 뇌혈관에 장애가 다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생활 습관, 그래서 과식이라든지 소화라든지, 그 다음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그래서 예전에 혈전을 앓았는데 지금 나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평생 사시면서 이 생활 습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혈전증의 원인이 되었던 과식과 음주, 흡연과 같은 생활 속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혈전증이 재발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반드시 교정하고 관리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